지겹고 따분한 역사는 가라! 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손흥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제가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침탈해 갔는지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간적 선후 관계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 시간적 순서 있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콕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출발! 아이고, 여기 어디야? 여러분, 선생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1904년으로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10년 경술국지까지 일제가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야금야금 이렇게 침탈해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줄다리, 그 속에서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했지만 이러한 세력 균형이 결국에는 부딪히면서 깨지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누가 이 대한제국을 먹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쟁이 터집니다. 그 전쟁이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일본이 러시아 극동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결국 터지는데요. 일본은 하나씩 조치들을 취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뭐다? 한일 의장서.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군용지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이 전쟁에서 서서히 승기를 잡아가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하려고 듭니다.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뭐다? 고문을 파견해서, 이 고문은 여러분들 줄이 틀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걸 말합니다. 무슨 분야에서? 재정고문과 외교 분야에서 이 고문들을 파견해 가지고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재정고문은 누구? 바로 일본놈 메가타. 이 메가타와 그리고 외교 고문은 미국놈 스티븐스를 파견합니다. 자, 그러면 메가타가 실시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던 백동화라는 화폐를 뭘로 바꿔주겠다?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바꿔주겠다. 제대로 바꿔줬을까요? 그 화폐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 자본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경제가 일본 경제에 예속당하게 되는 그 어떤 식민지화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보 1차 개혁 때 은본위제 기억나나요? 은이 화폐의 기본이었었는데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금이 화폐의 기본이 되는 금본위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자본이 몰락하게 되니까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일본이 막대한 돈을 빌려줍니다. 이러한 것을 차관 제공이라고 하거든요. 나라 빚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빚을 갚기 위한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외교고문으로 파견되었던 스티븐스, 상당히 친일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상당히 축복스러운 일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전명훈 선생과 장인환 선생이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상당히 좀 개운하네요. 일본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이게 되니까 여러 강대국들이 일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인정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미국인데요. 일본놈 가스라랑 미국놈 데프트가 몰래 약속을 맺습니다. 대한제국, 일본 너희가 먹어라. 미국은 어디 먹겠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바나나 까먹겠다. 이렇게. 그리고 영국도 박수 쳐줍니다. 아유, 수고했어. 바로 무슨 동맹? 2차 영일 동맹. 1차는 사실 언제냐면 러일 전쟁 터지기 전에 1902년에 영국이 일본을 편들어 줍니다. 그게 1차 영일 동맹. 여기서는 2차 영일 동맹. 축하해. 일본 수고 많았어. 공디 팡팡. 대한제국 너희 먹어라. 자,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러일 전쟁의 당사자였던 러시아한테 이제 대한제국 포기해.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포츠머스 조약.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겠다. 이제 일본한테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이제 날개 축지를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905년 11월 달. 11월. 바로 2차 한일협약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거의 무조건 2차 한일협약. 이름하여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왜 을사늑약이라고 하냐면 고종이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체결되다 보니까 이 강제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이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5명의 쓰레기 있죠. 을레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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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용. 이완용밖에 모르겠죠. 자, 5명.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기억해야겠죠.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외교권.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하는데 이때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바로 누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사람 이토 히로부입니다. 이토 히로부.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쓴 총에 타 죽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계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니까 이때 삼총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특히 이휘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대사를 지냈었던 이범진의 아들인데 무려 7개 국어가 가능합니다. 7개 국어. 대단하죠? 선생님은 7개 사투리 가능합니다.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 그러면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죠? 이제 이때부터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이제 순종과 체결한 협약. 이제 1차, 2차, 3차죠. 바로 한일신협약입니다. 다른 말로 1907년이 정민년이어서 정미 7조약. 이때 핵심 내용은 행정부의 차관을 누구로 임명한다?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그래서 무슨 정치? 차관 정치. 이 차관을 누구로 임명한다? 일본인. 그래서 일본인들이 행정권을 장악하는 차관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미 7조약의 부속 각서를 맺어서 결국 뭐를 해산했다?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무슨 의병에 참여하게 된다? 정민연이니까 정미의병입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이 의병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미의병은 보다 조직적이고 전투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결국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우리는 일본과 전쟁다운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1909년은 기유년입니다. 기유각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법권도 박탈하게 됩니다. 재판도 일본인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1910년은 경술년이죠. 경찰권을 박탈하고 드디어 우리나라 주권이 완전히 일본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통감부를 폐지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10년 경술국치까지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국권을 침탈해 나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의 내용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그리고 난이도를 높여서 이 사이사이에 있었던 사건 혹은 1차 한일협약의 내용, 한일신협약의 내용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었나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